네,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잘 잘 들립니다. 네, 예, 예, 예. 아, 그, 유럽에 사시는 분들이 통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또 많은 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는 달리. 그래서 통일이나 평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유럽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한테 기대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1강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제가 묘사를 해 보았습니다. 남과 북이 그 사이에 어, 이질성을 노정시켰다. 한 큰 부분에서 이질성을 북한은 소위 그 집체주의고 단체주의고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그 남한은 자본주의와 어, 그, 그 맥을 같이 하는 철저한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체주의와 그 개인주의, 그리고 북은 전부 다 공유지, 더구나 부동산 중요한 그 사회 혹은 경제의 자산은 국가가 혹은 온 인민이 같이 공유를 하는 반면에 남은 모든 것이 개인에 의해서 사유가 되어 있고, 따라서 남은 사유재산이 누적되어서 빈부격차가 있고, 빈부격차 때문에 사회 정치적인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북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북은 뭐니 해도 사회주의 국가고 또 우리식 사회주의라 그래서 우리식은 주체식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런 차이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쪽 사람들이 입장에 서서 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정치 이념에 대해서 얘기를 북에서는 주체 사상이 되겠고 남쪽에는 한국식 혹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두 주의가 전부 다 그 주관적이면서 또 그 상대방과 대화 내지 그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정권, 남쪽 정권을 생각하면은 통일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이와 같이 다른 체제와 다른 생활 방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통합을 시켰냐. 통합시킨 데는 어떠한 인위적으로 만드는 정치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한 정치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북의 비슷한 사회주의도 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남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 혹은 자유 이런 개념도 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년간 아무리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그래도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체제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고, 각각 차이점이 있는 그런 특별한 체제들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익군을 가진,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이익군을 가진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는 말뿐이지 행동이 지금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척해야 하는 것은 남도 받을 수 있고 북도 받을 수 있는 정치 이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념 없는 정치 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체제 정부가 들어서면은 정치 이념부터 먼저 나오지요. 북도 이제 그래서 북의 정치 이념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나왔고, 남도 여러 종류의 민주주의의 제도가 실현되었습니다만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념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이념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된 정치 이념이라는 것은 남쪽도 받을 수 있고 북쪽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그런 이념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냥 평면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변정법적 논리라 역설적 논리라 이런 걸 이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념을 우리가 앞세워야지 남과 북이 거부하지 않겠느냐. 사회주의를 내세우면 남이 거부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면 북이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도 좋아하고 북도 좋아하는 긍정적인 그런 이념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한 학자로서 수십 년 또 북도 많이 다니면서 생각해낸 것은 우리는 이념을 제3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제3의 이념을 창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15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를 한 거, 연합 내지는 연방국가가 되자. 연합과 연방이라는 거는 두 개가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연합은 평화롭게 그냥 남남끼리 사는 것처럼 살자. 연방은 우리는 남남끼리는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남남끼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도 같고 역사도 같고 인습도 같고 문화도 같고, 우리는 남남이 도저히 아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방 제도라는 걸 해야지 남도 인정하고 북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동일의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6.15가 아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방으로 나가야지 결국 연합 상태에서 남남끼리 평화롭게 사는 데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합으로 평화롭게 살다가 보면은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그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남끼리 산다고 해도 결국 남남끼리 아닌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연방 제도인데 저는 남쪽, 북쪽 정부와 제3은 따로 제3의 정부가 있어야 된다. 개성을 중심으로 그게 이름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3의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있으면 있고 국가가 있으면 있으려고 하면은 기필코 정치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념을 먼저 창조하고 그게 말씀 설계도지요. 어떻게 나라를 지금 장만하는 창조하는 어떠한 설계의 원칙에서 설계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설계도가 바로 정치 이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이념을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자본주의 아닌 이념을 그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이고 더 함축성이 있는 이념을 창조해야 되는데 저는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미국에서만 가르쳤지만은 4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결국 결론 지은 것이 인간이 모두 모두 존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이념의 본질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인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권이다. 인권도 미국같이 무슨 자유만 가지고 인권이라고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UN 인권 헌장에도 나왔듯이 인권에는 자유가 있고 평등도 있고 사회권도 있고 또 생존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인권이 많습니다. 심지어서는 30개의 인권을 유엔에서 열거를 했습니다. 뭐 여러 중복되는 게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문헌을 참조 다 하고 인권 서적과 인권 학자들과 교류를 쭉 하면서 결론을 지은 것은 인권에는 5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이 5가지만 있으면은 모든 나라가 이 5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 5가지를 열망하는 나라들은 서로 싸우지 않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째, 이 5개 오늘 얘기를 다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생존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인권 하나, 둘, 5개 얘기하기 전에 제가 꼭 해야 되는 말씀이 인권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향유한다. 다 이 세상에 나기만 하면은 그 인권을 가진다. 그게 모든 사람 다 한다. 그 universal human rights가 됩니다. 그 universality,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그게 첫째고, 둘째 우리가 중요한 성향은 아무도 뺏어 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뺏어갈 수도 없고 고용주도 뺏어갈 수 없고 종교도 뺏어갈 수도 없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신성한 자연적으로 나온 것이 인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져갈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제가 인권론을 하면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권이 개인적인 다 권한이지만은 집체가 책임을 지는 권한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굶어 죽으면 그게 그 아이들이 불행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인권이란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그 권한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entitlement, 그걸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인권이 정치 이념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것. 그 얘기 5가지 인권으로 돌아가서 첫째는 생존권이다. 생존권이다. 생존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그 안에 종류가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사는 데에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의식주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식주를 그 생산하기 위한 방법도 다르고 분배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쨌든 간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식이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이념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정치 이념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치 이념을 인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이념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목적 하나가 인권이 생존권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집 있고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아야 돼요. 아프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제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런저런 잔병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 국가에서 대부분 한다고 하지만 약 같은 거 굉장히 비싸게 나옵니다. 미국에 나오는 약이 한 달 먹을 타블렛 약들이 수백 불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 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은 인권입니다. 건강권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온 사회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나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환경도 인권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환경 문제도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평화가 어떻습니까? 싸움하면은 사람이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요새 더구나 요새 같은 무기가 팽배하게 지금 세계에 있는데 자기가 무기를 안 만들어도 다 다른 데서 지원해 줍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자기 무기를 사용합니까? 전부 다 원조 받아가지고 또 빌려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 나라도 온갖 무기를 다 사용해서 자기 적을 파괴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군사적인 충돌이 절대 없어야지 우리가 생존권을 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의식주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장만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등등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어려운 점을 또 지적하겠습니다. 그게 첫째 생명이 보장되어야 돼. 그 어느 헌법을 보더라도 헌법 1조에 가면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특히 생명을 보호한다. 그걸 보장을 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의 생명권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볼 때 인권으로 보자. 그게 첫째. 그 다음에 사람이 물리적으로 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서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가 가정이 있어야지요. 친구가 있어야지요. 그게 인간을 존엄성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상가족 이걸 우리가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많은 이산가족들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을 더불어 살 수 있는 권한, 말하자면 사랑권이죠.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인간이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인간이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 의지해서 살지.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옛날부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더불어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를 누가 만드느냐? 가정이 만들지요. 학교가 만들지요. 종교가 만들지요. 모든 사회 조직들이 전부 다 더불어 나의 친구를 만들게. 그게 친구가 좀 더 이념적으로 맥락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동무라고 그러지 않고 동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동지. 이게 전부 다 남남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나면은 중요한 남이 필요하다. significant others. 그러죠? 이 사회학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거는 자본주의나, 그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남을 원하는 것은 꼭 같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에서도 북의 남이 중요한 남이 동지지요. 당의 당의 성원이 되면은 더 중요한 남이 되지요. 여러 가지 교육도 동창도 있고 동문도 있고 교육도 중요한 남쪽이나 북쪽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다 중요한 남이 필요합니다. 이게 인권이다. 인권적으로 보면은 이걸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으로 보면은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으로 갖다 붙이면은 힘도 생기고 저력도 생기고 설득력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여튼 그게 인권 중에 둘째 중요한 것입니다.
인권 중에 자 그래가 남과 같이 살고 더불어 같이 가정을 가지고 동창을 가지고 무슨 동물을 가지고 동지를 가지고 같이 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같이 사는데 사는 자리가 주로 평면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래층 우층에서 청계다리에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평면에서 이래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평등입니다.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한 인권으로 보면은 자 월급 차이가 저렇게 많고 기업주들이 돈을 수천 배나 더 버리고 고용되는 사람들보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우리 새로운 이념에서는 그런 식으로 부의 불균등한 불평등한 분배를 인권의 유린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평등이라는 게 있죠.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또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북한도 이 인권이 포함된 평등에 포함된 인권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평등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를 또 인권 안에 넣자. 자유가 뭐냐? 자유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방탕 비슷하기도. 자유라는 것은 선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누가 부르짖고 나왔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노예들을 자유가 부르짖고 나온 사람들이 노예들 아닙니까? 요새는 또 이 흑인들이나 소위 소수민족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얘기를 하거든. 자유라는 것은 선택권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옛날 노예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선택은 주인이 하고 그 선택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는 거는 노예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제도가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노예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그냥 서울에서 자유 그러니까 자유 얘기 따라가지 말고 자유라는 것은 선택권이다. 선택권이란 뭐냐? 선택권이라는 선택을 한다는 건데 선택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이 하나뿐이고 그 후보자도 하나뿐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떤 단계에서는 당에서 집체적으로 하든 간에 선택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후보도 여럿이 있어야 되고 정치 이념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정당도 여러 종류의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정치 체제가 미국의 또 북미의 정치 체제보다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훨씬 민주주의적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헛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 같은 데는 아직까지 이념에 의한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당도 있고 기독교적인 정당도 있고 자본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정당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 정치에서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면서는 미국에서 배울 건 없습니다. 미국은 전부 다 총칼 가지고 옛날 인디안 잡아 먹은 것처럼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말하자면 타협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것을 제안을 줄 수 있고 다양한 그룹이
모여서 같이 살 수도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곳이 곧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계시면서 유럽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서 우리 통일 문화의 공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틀림없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어야 되고 평등이 있어야 되고 그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미국을 위시해서 소위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상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치 이념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공히 이걸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생존권 있죠. 더불어권, 같이 살권, 사랑권이랄까. 그게 있죠. 그 다음에 평등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선택권, 자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이 하나는 다른 사람의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그 다섯째 인권을, 본질적인 권을 나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나라를 가질 권한이 있다. 나라를 가져야 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인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나왔으면 국가를, 나라를 가질 권한이 있다. 그러면 나라가 뭐냐? 나라를 가진다는 게 뭐냐? 나라 가진다는 것은 자기 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인종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사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또 주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체적으로 자유를 또 선택을 하고 외교 정책을 포함해서 우리는 통일 정책이죠. 통일 정책은 대한민국 사람들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 그걸 분명히 하십시오. 저는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택 이전에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이 통일의 과제입니다. 통일은 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80%가 통일을 원하고 20%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유럽에서 아시겠지만 잔 자크 루소, 프랑스의 철학자면서 정치학자죠. 잔 자크 루소가 뭐를 했냐면은 individual wills, 그 individual 개인의 의사 그걸 합해 가지고 공동 의사가 나오는 게 아니다. 공동 의사를 general will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general will, 일반 의지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다. 개인이 합해 가지고 그런 우리 더구나 이제 사회과학이 과학화되는 과정에서 계량화, 수량으로 하게 되고 뭐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걸 너무 많이 하는데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기독교적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제너럴 루소의 제너럴 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을 생각할 때 이걸 국민이 원하고 누가 원하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몇 퍼센트?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의 통일은 우리 민족이면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나라가 우리가 나라가 없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때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제구시를 못할 때 옛날 고조선부터 우리는 당나라, 순나라 그의 조공을 바치고 그래 살았지요. 근래와서는 북은 자체하고라도 남은 지금 미국의 속국입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주권이 없다는 것은 왜 무슨 얘기냐면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고 개발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군을 내가 사용한다는 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고 미국으로 하여금 그 군사 통제권을 가지게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그걸 대한민국에서 받아오기 이전에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인 나라권, 이것을 누가 박탈해 갔습니까? 미국이 박탈해 갔습니다. 그걸 우리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미국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걸 돌려주기 전에는 미국이 우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속국이고 우리 어떤 실존적인 의미에서 식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제가 볼 때는 이 5가지만 있으면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통일된 우리 조국은 행복한 거기에 사는 인민들, 민중들, 국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만연하면은 남쪽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만연하면 북쪽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3의 올바른 정치 이념을 창조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우리 민족은 여기에 동조를 해서 우리가 어떤 통일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 이 인권을 중심으로 한 통일 체제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요 다음에 제3강의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선망을 하는 그런 정치체제, 그런 나라를 만들 수는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우리 큰 포부를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는 민족주의 얘기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요새는 모든 나라들이 민족주의를 민족을 추구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도 민족 정쟁이고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봐서 그 민족이 주체가 돼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추구한 것인데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한 수십 년 동안 냉전이라는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묶여 있다가 이제는 풀려나서 각각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까? 시간이 괜찮아요? 예, 괜찮으면 조금 더 더 하죠. 하시죠. 더 아, 하시죠, 교수님. 네, 계속 주세요. 예, 시간 조금 더 주세요. 내 돈 내라 그러지 않게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민족에는 데는 주의를 붙였어요. 민족주의라 그러죠. 민족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라 그랬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떤 거냐? 우리가 대략 압니다. 자본주의는 어떤 거나 대부분 압니다. 신념 체계를 대부분 압니다. 주의라는 건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이라는 것은 뭐라도 말이 된 내용이 없습니다. 민족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있기까지는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이름이 박한식 아닙니까? 박한식이 저희 정체성이 아닙니다. 박한식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박한식은 그런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나를 나타나는 내는 신념 체계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만든 것이 박한식의 정체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지. 이름 석자가 나의 정체지 아닌 것처럼 우리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무 말이 아닙니다. 그 민족주의는 어느 게 우리 조선의 민족주의냐. 그걸 요다음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더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피가 같다 뭐 이래 가지고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은 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이념, 가치관, 철학적인, 인생관적인 가치관 이런 데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민족주의라는데 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족주의는 뭐 돈 많이 벌이고 과학이 발전되고 뭐 달에다가 화성에다가 무슨 그걸 미사일을 보내고 그런 데서 민족주의가 나타난 거 아닙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의 긍지를 담아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화가 우리가 긍지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럽에 사시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많이 대하지요. 유럽은 더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떤 가치관이 필요하겠느냐. 그 가치관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느냐. 그래서 가치관으로 우리 민족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유럽에 계시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K-팝이다. K-팝은 우리 민족을 자랑할 만한 그 아니에요. 액터 그냥
그냥 나가 춤추고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달까 그렇게 하죠. 민족성이라는 것은 민족의 가치관을 우리가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치관 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중심적인.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 언제 사람 되려고 하나? 그런 말 남쪽에도 쓰고 북쪽에도 쓰고 만주에도 쓰고 미국에도 쓰고 우리 민족은 다 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 사람, 저 아이 언제 사람 되려고 하느냐? 우리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지요? 그 무슨 말인지 알면서 또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사람이라는 게 뭐냐? 정의해 보십시오. 학자들은 이런저런 말도 하고 저도 말도 하고 합니다만은 객관적인 또 종합된 정의가 없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북에서 북의 사상이 뭐예요? 주체 사상의 제일 첫 문장이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사상이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북한 사람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니까 알지요. 그 남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 언제 사람 되냐. 그건 사람 된가 사람 되기 전과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아는 이론들 알아야 되는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혹은 홍익 정신 인간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배우고 또 현재 역사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도 한데 자본주의도 한데 민주주의 물론 한데 공산주의도 한데 그러면은 되는 게 뭐 있냐? 되는 게 제3의 더 창조적인 새로운 길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길이 인권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인권주의라고 보면은 사회주의인 북도, 민주주의, 자본주의인 남도 찬성하게 되어 있다. 이 5가지를 넣으면 평등과 자유가 남남같지만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런 건 유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등한 사회와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를 병합, 조화를 시켰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북유럽 같은 데서는 상당히 많이 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상당히 큰 얘기를 했어요. 사회주의 하지 마라. 자본주의 하지 마라. 창조적인 새로운 정치 이념, 통일의 혹은 사회 발전의 이념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창조해야 된다. 그것이 인권주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또 모르겠지만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인권주의라는 걸 무엇이다 하는 걸 알고 해야지 우리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정부는 인권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 결론을 오늘 내놓았습니다.